예, 잠시 후에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그림 같은데 오늘 권태균 칠곡병원장께서 서울에 지금 교육부 총리랑 복지부 장관님하고 코로나 병상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개회사 겸 축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병원장 김용림입니다. 먼저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기념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김성수 국회의원님,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시장님, 정혜용 대구경제부시장님, 김시호 경북대 대외협력부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홍은아 총장님과 조명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은 오미크론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약 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약 60만 명이 발생을 했고 오늘까지 약 한 5천 명 정도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20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사실은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 캔사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잘못 붙었는 것 같고 2년간 4차례의 유행이 있었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이 발생해서 약 10% 사망률인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규모는 한 20분의 1 내지는 한 100분의 1까지 사망을 치면 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 당시 국내에서도 740만 명이 발병을 해서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당시 사망률이 높았고 특히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것은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을 해서 많이 사망을 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잘 되지 않고 해서 조금 국내 발생에 대해서는 조금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감염병 주기를 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2019년도에 코로나. 이 발병의 주기가 조금씩 좁아지면서 병들이 이제 시비어리티나 아니면 확대되는 정도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정은경 질병청장이 말씀하신 걸 보면 1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한 2만 명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최근 위중증 환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 국립대병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상의 약 한 5%, 지금 6% 정도를 저희들이 위중증 내지는 준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내놓겠다고 지금 했는데 보론에 57베드, 본원에 55베드, 7곡에 57베드 정도를 내놓겠다고 지금 오늘 회의에 권태균 원장이 발표를 했을 것 같고 칠곡병원은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베드 규모의 코로나 병상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경북대학교 병원은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몇 가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작년 3월 달에 전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이곳 칠곡병원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CNN이나 이런 데를 타면서 외국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이 개념은 유럽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런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으로 작년 3월 2일 날 생활치료센터를 보는 의료진들이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국내 최초 내지는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족적을 남군 그런 행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받은 그 감염병 전문병원 이거를 개원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병상의 공동 대응 그리고 환자 전원 및 이송 그다음에 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등을 체계 있게 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핵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권역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하는 유익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2018년도에 2년간 4차례 유행을 하고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는 작년 2월 달부터 해서 거의 2년이 됐고 지금 4차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5차 유행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스페인 독감 예를 보면 이제 끝날 때가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오늘 권역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과 또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또 작년 대구 경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기념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권태균 경북대 최고병원장님께서 그냥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수울 또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에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멀리 또 경북에서는 강승조 또 행정부지사, 대구에서는 또 우리 정혜영 또 경제부시장님 참석해 주셨고 방금 또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용님 경대 본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하 총장님하고도 최근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대학과 관련된 예산 또 우리 병원과 관련된 예산을 국회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같이 뛰었는데 다행스럽게 여러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어서 저도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우리 동산병원의 서영성 원장님을 비롯한 또 의료계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경북대 보원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 벌써 2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달부터 굉장히 극심한 가장 심하게 시작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길게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피해 또한 더 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위드 코로나를 계속 정부에서 주장을 하다가 또 갑자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또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가 2월 달에서 4월 달 대구에서 홍역을 치르면서 앞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초기의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생활치료소 같은 그런 새로운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우리는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모든 걸 좀 잘 비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5월, 6월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한 자루 숫자까지 줄어들었을 때 좀 더 방심하지 않고 정부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웠으면 지금 이 사태가 되었을까 이렇게 원방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저희와 비슷하게 이렇게 방역을 잘 해왔던 대만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확진자가 제로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우리가
한때는 굉장히 코로나 대응을 못한다고 좀 비웃어왔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뭐 150명 내외의 확진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의료 체계가 체계적으로 지금 정비돼 있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따라주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사태는 조그마한 그 정부의 방심, 또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이 상당히 개입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심각성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더욱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더라도 이런 유사한 감염병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이제 사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빨리 조기에 또 이게 차단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아이디어들을 이제 우리가 정립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심포지엄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코로나 활동을 우리가 이제 전개해 왔던, 예방 활동을 전개해 왔던 그동안의 경험을 또 서로 나누고, 또 그 이후에 또 보완 사항까지도 같이 고민함으로써 지금 작금의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또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또 해결 방안, 대책들이 좀 나오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지금 근역별로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만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그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고, 또 인근의 대구 경북 천북 의료단지라든지 많은 관련 의료 시설이 그 집적되어 있는 우리 대구 경북 또 경북대 치국병원이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가장 그 중추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청사진도 좀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시호 부총장 오늘 와 계십니다만은 경북대에서도 또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지역이 의료 임상 R&D부터 시작해서 감염병 관리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희망이 새롭게 이제 솟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칠곡 경북대병원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기념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합니다.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2, 3년 주기로 발생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호남과 중부, 경남에 이어 네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미 갖춰진 전문 인력과 시설 인프라에 2024년까지 완성될 음악병상과 중환자실, 교육훈련센터 등이 추가되면 명실공히 신종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명성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칠곡 경북대학병원을 포함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들이 더없이 든든한 지역민의 수호자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입니다.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기념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이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되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병원장님과 김용림 경북대학교 병원 병원장님, 그리고 홍은아 경북대학교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포지엄 준비위원회와 발제 및 토론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되풀이하며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강력한 바이러스지만 백신 추가 접종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이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인구 밀도도 높고 지난해 코로나 전국 확진자 중 28%가 발생하여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23일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감염 안전지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은 2011년 개원 이래 고속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의료기관이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운영과 체계화된 감염병 대응 교육 등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역할을 든든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원내 부지에 설립될 감염병 전문병원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감염병 대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권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보호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단계 조정은 병상관리 등을 이유로 광역별로 단순 구분하고 거리두기는 시군 단위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치입니다. 이에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정보 관리 시 ICT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일명 스마트 방역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과학적 데이터와 ICT를 활용한 현장 기반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료와 ICT 융합이 향후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ICT 융합정책 추진본부장으로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나눠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맡고 있는 강성조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신 지금 권태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장님, 또 김용림 경북대학교 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김성수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정의용 대구 경제부시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 이제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는 교수님들 또 전문가분들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칠곡 경북대 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과제를
전망한 자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충분한 역량과 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공립 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왔고, 그 결과 아마 지난 7월에 경북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많은 대응을 해주셔서 우리 대구 경북이 정말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격리 및 전문 치료를 통해서 감염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전문 의료기관이자 감염병 의료 대응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상급 종합병원 부재와 또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이제 칠곡 경북대 병원이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그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입원과 치료, 또 거기에 따른 사망률 감소, 병원 부족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 해소, 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의료 인력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 권역 내에 감염병 관리 체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전문 병원, 또 정부, 대구시, 또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 대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 강당에서 또 장애인 전담 의료원으로서의 또 센터를 구축해 주셔서 또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기념 또 세미나에 다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2020년도 2월에 대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봉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극단적인 말까지 들으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분들이 바로 대구 지역의 의료인들이셨습니다. 특히 우리 동산병원장님 계시지만 1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아서 병원의 숨통을 틔워주셨고, 또 경북대학교 병원은 그야말로 대구의 중심적인 병원으로서 중증 환자들을 모두 케어해 주시는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많은 도움도 있었지만 대구가 조기에 코로나19에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노력해 주신 우리 의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 오늘 김신우 우리 감염병 지원 단장님을 비롯해서 김건엽 교수님 또 우리 우리 교수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예, 김종영 교수님 또 참석을 해주셨네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노력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네 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좌장으로 경북대병원 감염관리실장님이시자 대구감염병관리지원단장님이신 김신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일부 주제 발표 진행을 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네 분의 연자가 계시고 80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분에 20분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자를 소개드립니다. 이석구 교수님입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이라는 큰 사업의 틀에 크게 기여하셨던
분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어떤 백그라운드로 이것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이 연구를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으니까 발생했었으니까 2016년도에 지금 와 계신 저 질병관리청의 하진 과장님 그 팀에서 발주해서 연구한 기억이 있습니다. 칠곡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그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연구 다 끝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배경과 필요성을 뭐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 당시에 발표 자료를 좀 연구 결과 자료를 좀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과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뭐 똑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그 과정 변화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우리 경북대 병원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정된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백방으로 뛰어다니신 우리 권태균 원장님 또 홍은아 총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또 소기의 성과를 이루신 점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이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는데 코로나19로 그 의료 현장에서 너무 많은 막중한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분들하고 참석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의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현장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차제는 보건복지부여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예산은 한정이 있는데 대체로 이 예산이 복지 파트 쪽으로만 배정이 많이 되고 보건 파트 쪽은 그 부처의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했었기 때문에 보건부의 독립 운영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각 직업 간의 그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료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주 4일제를 최근에 좀 들고 나오는 것 같고 또 요즘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간호사분들은 간호법의 별도 분리 제정을 지금 또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에서 활동하면서 이 상임위를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분들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각 직역 간에 좀 갈등을 아우르는 그런 정부 부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사분들은 또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면서 특히 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상급 종합병원에서 굳이 그렇게 좀 내원 환자를 받아서 약을 장기 처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동네 병원 개업이들한테 좀 역할을 분담해 준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치과의사는 치약 공은 물론이고 또 완공 이후에 제대로 운영돼서 그 성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또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현황입니다.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크게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뉴노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의료계나 시민사회에 대한 저희들의 소통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다양한 단체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함께 좀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질병관리청 하진입니다. 이렇게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담당 부서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직접 선정을 한 그런 주체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선정된 그 7곡 경북대 병원 축하드리고요. 앞서서 이석구 교수님께서 공무원 반 공무원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어떻게 구상했고 또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은가라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 저희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법령이라던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덧대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권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좌장으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이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2부 종합토론 진행을 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2부 종합토론 좌장 맡은 영남대학교 이경수 교수입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그래서 지금 설계 지침서를 만들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빨리 받아서 같이 전문병원들을 학습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의 전문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좀 정리가 돼야 좀 설계도 빨리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병원은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거나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셔서 상당한 진도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에서 저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조닝이나 동선, 공조 등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는 이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건립에 대해서 다 스탠다디제이션을 해서 국가에서 표준 모델로 딱 지어가지고 그 병원에 약간의 사정이 있으니까 특성이 있으니까 그 병원과 협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딱 지으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아까 최광석 부회장님 이 가업 지시서가 다 틀리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 병원도 어떻게 지어야 잘 짓는지 사실 이 전문가가 잘 없거든요. 각 병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표준이다. 이대로 하는데 너는 저기서 너 병원의 사정에 이렇게 약간의 어떤 변형과 모디피케이션을 가해서 지으면 좋겠다. 김윤석 주인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우리 계획서에도 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아내서 스마트 병원 그리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낮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병원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전문가 교육에 대해서도 이정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원래 감염병 전문병원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평시로 돌아간다 해도 이 코로나 지금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교육훈련비는 지원 아마 지금 예산 안 잡혀 있지만 언젠간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받으러 오는 다른 기관의
대해서는 그 교육훈련비 지급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염병 병원 추진 체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교육을 받으러 보낼 때 거기에 그 기관에서도 그런 돈이 어느 정도 경비가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훈련비가 지급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운영비와 전체 이 교육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질병청과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쪼록 이렇게 활발히 토론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감염병 전문병원이 잘 빠른 시일 내에 잘 건립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병원으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생각한 거는 병원이 이게 지금 요새 장례도 못 치르고 이게 화장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여하한 감염병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는 게 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병원 내의 거버넌스 물론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병원장님 말씀 주시고 또 김종현 부단장님 말씀 주셨던 지역 내의 리저널 거버넌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하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는 중앙 정부와 이제 권역의 관계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좀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이 이 소위 리저널 이 네트워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 병원이 지금 5군데가 지정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해야 좀 더 나은 스마트 감염병 전문 병원이 되고 지역 내에서의 소통 구조나 신뢰를 쌓아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과 실체적인 체계가 구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병원장님 마지막 총평 겸해서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 토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기념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